안녕하세요. 어느 집이나 애물단지 하나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에서는 고모가 그런 케이스라 매번 돈 사고 쳐서 저희 부모님께 손 벌리고 조카인 저에게도 가끔씩 연락 와 신세 좀 지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시댁에서는 저희 아주버님이네요. 나이 40대 후반이신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미혼 많으니 흠이 될 건 아니지만 문제는 돈도 안 벌고 본가에 붙어서 기생충처럼 부모님 등골을 빨아먹었다는 거죠. 그런 아주버님을 시어머니가 저에게 넘기려고 해서 이 사단이 났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해서 싸워서 한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요. 시댁 친척에게 일이 생겨 경조사에 갔다가 마주치는 바람에 조만간 한 번 또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이랑 동갑내기 부부이며 사내 커플로 만났죠. 회사에서 평판이 좋은 남자였고 바른 도덕성과 성실함으로 누구나 탐내던 신랑감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저도 1년 반 정도 혼자 짝사랑했었죠. 참 운 좋게도 남편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귀고 연애하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결혼 수순 밟았습니다. 그냥 둘이 비슷하게 버니 반반 정도 부담해 신혼집 전세로 들어왔고 예물 예단은 간소화해서 결혼했어요. 저희 부부가 추진력이 좋아서 양가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도 시부모님이랑 소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 한두 번 뵈었던 게 다였죠. 그런데 상견례에서 좀 쎄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오빠가 있고 남편 쪽에도 형이 한 분 있다고 하길래 그럼 형제 남매도 같이 보자고 저희 쪽에서 먼저 제안했어요. 보통 쪽수 맞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시댁에서도 알겠다, 형 데려가겠다 하시더니 돌연 상견례 당일날 시부모님만 두 분 나오시겠다고 하셨네요. 부랴부랴 저희도 오빠네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고 저희 부모님만 나오셨고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냥 말을 돌리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주버님이 동생 상견례 나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셨답니다. 저는 그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고요. 시아주버님은 자기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는 것에 엄청 분노하셨다더군요. 성격이 그러신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당시 제 남편은 31살, 시아주버님은 37살이셨어요. 남편의 오빠가 결혼 안 한 싱글이라는 건 저도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도 하고 계셨고 또 따로 집 구해 타 지역에서 잘 자리 잡아 살고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여자친구도 있으시다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 결혼하고 나서 여자친구랑도 헤어지시고 일도 관두신 채 본가, 즉 제 시댁에 들어와 살고 계셨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만 계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저희도 첫 아이 낳고 나서 시댁에 가면 늘 시아주버님까지 같이 뵈어야 했죠. 아이들에게 좋은 큰아빠도 아니었어요. 제 아이들이 세뱃돈이라도 받으면 재수씨, 아직 분유 먹는 애가 무슨 5만 원짜리를 쓴다고 그래요. 나 줘요, 나. 라고 하며 푼수도 안 할 짓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놀자고 가까이 다가가면 아주버님 얼굴색이 확 변하셔서는 아, 오지마! 니들 귀찮단 말이야! 허이! 허이! 라고 하시며 무슨 비둘기 내쫓듯이 저희 아이들을 밀어내셨어요. 놀아주기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티를 내실 필요까진 없었는데 저나 저희 아이들도 많이 상처받았고 제 남편도 그럴 때마다 형이랑 맞서 싸우느라고 분위기가 늘 안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큰아들인 제 시아주버님을 타이르더니 시간이 갈수록 저희에게 더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따로 불러 네가 양보 좀 해라. 네 아주버님이 결혼도 못하고 혼자 저러고 사는데 얼마나 속이 지옥이겠니. 우리 큰아들 마음 좀 헤아려 줘라. 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저더러 시아주버님 빨래를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청바지 빨 줄 아니? 큰아들이 청바지에 커피를 잔뜩 쏟아왔는데 애벌을 해도 지워지지가 않더라. 네가 좀 해다오. 아, 어머님, 이건 세탁소에 맡기시는 게... 왜? 싫으냐? 그럼 됐다. 어머님은 표정을 확 굳히시며 탁 소리가 나게 빨랫감을 빼앗으셨습니다. 그 청바지를 시작으로 계속 간보듯이 저를 볼 때마다 아주버님 방 좀 치워주고 가라. 아주버님 영양제랑 단백질 파우더 좀 주문해주고 가라. 아주버님 운동화 좀 물에 불려놓고 가라 등의 자잘한 부탁을 하기 시작하셨네요. 제가 조금이라도 싫은 티를 내면 뭐 어때? 가족이잖아. 너 그렇게 선 긋고 살면 야박한 거다. 처신 잘해야지. 라고 하시며 저를 혼내셨어요.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흘러가니 저도 시댁 가기가 날이 갈수록 싫어지더라고요. 애들도 큰아빠 있으면 불편하다고 자꾸 저희 외가만 가려고 했고요. 남편도 그거 알고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눈치 봤습니다. 다행히 부부 금실은 좋았기에 시댁 일로 싸우거나 하진 않았어요. 한 가지 팁이랄 것이 있다면 남편이 무조건 와이프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시댁이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저희 남편은 일단은 자기 와이프 편을 들어야 하는 게 맞대요. 내가 만든 가족이니까 1순위로 생각해야 한다더군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랑은 싸워도 본인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니까 풀 수 있다고요. 그렇기에 시댁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본인 통해서 말하라며 자기가 총대를 매줬어요. 남편이 제 시어머니에게 아주버님 심부름 좀 와이프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했나 봐요. 시어머니도 눈치 보고는 한동안은 저 안 시키시더군요. 문제는 시아주버님이 점점 비만이 되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한 7년 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밤마다 무언가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혼내키시며 못 먹게 했더니 아예 새벽에 시부모님 주무실 때 밖에 나가서 편의점을 털다시피 하며 폭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한두 달에 한 번씩 볼 때마다 시아주버님 풍채가 점점 커져 있었습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 관리 좀 하셔야 하지 않겠냐고 물으니 재수씨나 잘해. 요즘 여자들 결혼하고 나면 완전 퍼져 있어서 안 좋더라. 라고 얘기하며 기분 나쁘게 대꾸 하더군요. 정말 제 입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왜 괜한 걱정을 했는지. 여튼 시아주버님은 날이 갈수록 살이 찌더니 결국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당뇨 판정을 받으셨고 무릎 관절에 심각한 손상이 왔다더군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정형외과 치료를 받으러 가셔야 하는데 시아주버님이 면허도 차도 없으시다 보니 70살이 다 되어가는 시아버지께서 매번 데려다 주신대요. 버스 타고 가라고 하니 그건 곧 죽어도 싫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니 매번 왕복 3만 원이 넘게 나오니 시어머니가 그것도 너무 부담된다 하셨댔고요. 시부모님도 아직 안 온 당뇨를 아들이 먼저 판정받으니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도
시어머니였습니다. 당뇨 식단에 약에 챙겨야 할 게 많은데 시아주버님 스스로는 전혀 하지 않으니 어머님은 열불이 터지시는 거죠. 그래서 시댁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 시기 좋은 일이 생겼죠. 바로 저희가 고대하던 청약이 당첨된 겁니다. 저희는 20평대 전세 아파트에서 두 아이나 키우고 있었는데 마침 30평대로 이사 갈 수 있게 되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대출금이 늘어나 부담은 안 되었지만 저도 다시 복직하여 맞벌이 할 예정이니 얼마든지 갚아 나갈 수 있었죠. 우리 가족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벅찬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청약되었다고 친정 부모님께 먼저 연락드리니 너무 잘 됐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가전가구 새로 사야 하지 않겠냐며 친정 부모님이 500만 원 주신다더군요. 거절했지만 바로 계좌에 싸주셔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댁에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또 늦게 알리면 서운하다 하실까봐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큰아들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잡곡밥을 먹으래도 자꾸 흰쌀밥만 찾으니 어쩌니. 방금도 대판하고 상 치웠다. 어머님은 제 전화에 잘 됐다 싶었던지 참았던 짜증을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아주버님이 약을 잘 안 챙겨 먹는다. 식단도 제대로 안 지킨다. 밤에 자꾸 군것질 한다 등의 하소연을 하시며 아유 내 신세야. 내 나이 환갑에 아직도 아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으니 나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분명해. 라며 울먹이셨죠. 그 목소리를 들으니 하려던 말도 쏙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줄이며 어머님 식사나 잘 챙겨드리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어머님이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사실 용건 없이 잘 전화하지 않던 저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저에게 물어보셨죠. 아, 네. 저희 아파트 청약 당첨됐다고 말씀드리려 전화드렸어요. 그래도 집안에 큰일인데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세상에 잘 됐구나. 안 그래도 이사 가야 한다더니 직장 근처니? 지금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신도시 쪽이라서 교통이 괜찮아요. 거기 유치원이랑 학교도 많아서 애들 적응도 잘할 것 같고요. 다행이다 얘. 집은 몇 평짜리야? 크니? 그냥 평범한 34평이요. 그럼 방이 3개겠구나. 맞니?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한참을 말이 없더니 알겠다며 끊으시더군요. 그렇게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말이죠. 내가 알아보니까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방 구조를 바꿀 수 있다더라. 너희 방 3개라면서 그거 방 4개로 쪼갤 수 있다던데? 무슨 룸이더라? 아, 알파룸이요? 다용도실을 방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래,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네 아주버님 말인데 혹시 너희 집으로 이사 좀 가라고 하면 너 싫어할 거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어떤 주제보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죠. 네? 아주버님이요? 아, 네. 그건 힘들죠. 저는 너무 놀랐지만 두말 할 것 없이 딱 잘라 거절했죠. 어이가 없잖아요. 무슨 시아주버님이랑 합가를 시키려고 하시는지. 아니, 그쪽이 신도시니까 병원도 많고 그렇잖니. 우리 큰아들 병원 자주 다니는 거 알지? 당뇨도 있고 정형외과도 자주 가서 체외 충격파니 물리치료니 다 받아야 하는데
매번 고생하잖아. 거기 가면 집 앞에 병원도 많을 테니 편할 것 같아서 말이야. 어머님, 아주버님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희 애들도 어리고 저도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안 돼요. 우리 큰아들 방에서 컴퓨터하고 잠만 자는 거 알잖니? 내가 반찬이랑 국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소포 보내주마. 그럼 너도 요리 안 하고 좋지. 어머님도 아주버님 식단 먹게 하는 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먹으라고 하면 먹겠어요? 어머님 말도 안 듣는데. 아니 그야 차라리 네 말이라면 들을 수도 있지. 너는 네 아주버님 걱정도 안 드니?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나 보구나. 만약 네 오빠가 그렇다고 생각해봐. 대번 집에 데려오지 않겠니? 부모님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 어머님은 화가 나셨는지 급기야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셨죠. 저희 오빠라면 살 수 있겠죠. 저희 오빠가 우리 애들 얼마나 좋아하고 잘해주는데요. 근데 아주버님이 저희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 어디 보셨어요? 싫다고 쫓아내기나 하지. 저도 싫어요, 그런 큰아빠. 자기 자리는 자기가 만드는 거라던데 아주버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오빠 맡기려고 안 하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보고 또 야박하다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장가 안 간 시아주버님 있으면 화장품이며 속옷 사다 바친다길래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속옷이요? 누가 시아주버님 속옷을 사다 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거북해요. 누군데요? 말씀 좀 해주세요. 대체 누가요? 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캐묻자 어머님이 당황하시며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그냥 말이 그렇다면서 서운함 가득 보이며 전화를 끊으려 하셨죠.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어머님도 감당 어려운 아주버님을 어떻게 5살, 9살 키우는 애엄마인 저한테 떠넘기려 하세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우리 애들 싫어하는 거 모르세요? 저도 매번 무시하시고요. 그런 분이랑 같이 살게 될 저희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큰아들은 자식이라 애틋하시고요. 우리 엄마가 알게 되면 입에 불 뿜으며 화내실걸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버리자 시어머니가 엄청 깜짝 놀라신 듯 하더라고요. 누가 누구 보고 야박하냐는 거냐고 제가 머리에 뚜껑 열고 따져 묻자 시어머니 결국 아무 말 못하고 전화 끊으시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다 더 놀라워하며 면목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댁에 전화해 그야말로 난리를 친 듯 하고요. 남편이 당분간 본가 안 가겠다. 와이프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화를 냈다더군요. 그 일 이후로 정말 단 한 번도 시댁 안 갔습니다. 2년 뒤에 아파트 완공되어 입주했을 때도 시댁에 전화 안 드렸어요. 남편도 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며 살았고 남편 말로는 이따금씩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남편이 딱 잘라 사과는 며느리한테 하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저한테는 죽어도 사과 못하겠다고 버티셔서 결국 몇 년 동안 왕래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시댁 경조사에서 딱 마주치게 된 거죠. 인사는 드리려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피하셔서 그냥 그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주버님이 본가에서 나와 독립해 이사를 가셨다더군요. 저랑 싸운 일을 계기로 어머님이 집에서 내쫓으셨나 봐요. 이제 시댁에 아주버님도 없으니 어머님도 슬슬 저더러 오라고 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이대로 쭉 왕래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한마디 제대로 지른 건
저도 속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 제 시어머니가 너무하신 것 맞죠? 안녕하세요. 저는 몇 해 전 환갑을 치렀던 경기도 사는 평범한 한 여자입니다.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네요. 특히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그렇고요. 어떤 일은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큰아들의 전처였던 아이와의 일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아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했다 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참한 상대와 재혼을 앞두고 있는 큰아들이고 저희 가족도 더욱 끈끈해져 이전보다 더 많이 웃으며 행복을 되찾았으니 다행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정말 드라마 같은 어이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8년 전 일이네요. 저는 오래전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던 50대의 평범한 농부였고 외사촌과 동업 중인 인삼 농사를 지으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결혼시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지요. 몇 주 전 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을 하며 지내던 상황이었어요. 저도 큰애를 22살쯤에 낳았는데 그 큰아들도 30이 안 되어 아버지가 된다니 환갑도 훨씬 전에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하기도 하면서 어쩐지 행복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별을 일찍 했기 때문에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이 더 기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와중 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며느리의 돈 빌려달라는 소식에 저는 일하다 말고 목장갑을 벗으며 전화기를 바로 잡았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아, 저희 이사를 좀 가고 싶어서요. 지금 집은 너무 좁아서 아이 키우기에 너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근처에 어린이집도 없고. 큰아들은 작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직전 사정이 안 좋아져 애초에 계획했던 20평대 아파트를 사지 못하고 10평대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나이도 어리고 아직 자리도 덜 잡았으니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이세를 갖기로 계획했다며 저에게 이야기했었는데 덜컥 임신을 했다니 정말 괜찮겠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분명 며느리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를 위해 이사를 가야 한다니요. 당황스러웠지만 아들 부부가 상의를 한 결과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많이 당황스러웠죠. 안 그래도 아들네 결혼할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5천만 원 해줬거든요. 제가 부자도 아니고 또 남편이 있어서 노후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지만 큰아들을 위해 어떻게든 모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탈탈 털어 큰아들 주고 나니 수중에 가진 돈이라고는 고작 현금 2천만 원 뿐이고 남편 죽었을 때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아 농사 짓고 있던 밥뿐이었습니다. 지금 집도 작은 시골주택 3천만 원짜리 전세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가진 게 없어서 빌려줄 수가 없다고 했더니 시무룩하게 전화를 끊는 며느리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쓰이고 아파서 그날 농사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몰라. 갑자기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네.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30평대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조르는 통에 나도 정신이 없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라 차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출이라도 해서 큰아들 집을 마련해줘야 하나 싶기도 했죠. 그때 며느리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님 저희랑 합가하시는 건 어떠세요? 사별하시고 혼자 오래 사셨잖아요. 지금 농사일도 힘드시다고 하던데 차라리 저희랑 살면서 저희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도 일 나갈 수 있고요. 아니, 나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다. 합가라니. 어머님,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거 싫어한다던데 저는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정도면 제 아이 맡기기 안심될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님은 성격도 깔끔하시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오랜 기간 설득했습니다. 솔직히 큰아들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허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 먼 아랫지방에 있는 대학에 붙어 아예 그쪽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석 달에 한 번도 얼굴 보기 힘든 상태였고, 그나마 큰아들이랑 잘 지냈었는데 그 큰아들이 결혼을 해 집을 나가니 남편도 없는 입장에서 참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익숙해져야 한다고 제 마음을 다독이며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며느리의 제안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지요. 먼저 합가를 얘기해줘서 참 고맙다만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어차피 저희랑 합가하러 오시려면 농사 접으셔야 하잖아요. 이참에 땅을 파는 건 어때요?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부동산에 전화해볼까요? 며느리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밀어붙이는 능력이 탁월했지요. 하지만 제 남편이 물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이 땅을 바로 팔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한다고 하니 며느리가 크게 상심하더군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결정만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알겠어요. 그렇게 풀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던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뒤 큰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죠. 며느리가 유산을 했다더군요. 저랑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던데 그 이후로 밥도 잘 안 먹고 누워만 있다가 배가 아파 병원을 가니 유산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 출근에 없는 사이에 혼자 피 흘리며 병원 가서 수술을 했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던지 저도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반찬을 싸가지고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좁은 10평대 오피스텔 한 구석에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며느리 말로는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가고 나니 이 집도 싫어졌다며 우는데 그게 꼭 제 탓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빨리 결정만 했더라면 그깟 밭 빨리 팔아버리고 태어날 손주 위에 큰 집으로 이사가 합가할 준비를 바로 했더라면 며느리도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거란 자책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불도 안 켜고 그렇게 침울하게 빠져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제가 결국 말했습니다. 그래, 합가하자. 내가 밭 팔아서 돈 마련할게. 같이 살자꾸나. 떠나보낸 자식일랑 있고 새 집에서 새 생명 맞이하자. 손주 생기면 내가 잘 키워줄 테니까. 제 말에 며느리는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하고는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안쓰러워 결정한 합가였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기력을 회복했는지 그 주 토요일에 제가 사는 곳에 내려와 부동산에 가볼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밭을 이왕이면 좋은 가격에 팔아야죠. 제가 발품 팔아서 어떻게든 높게 팔아볼게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며느리는 2주가량을 제 집에 머물며 땅을 팔 준비를 하더군요. 그러다 운이 좋게 좋은 가격에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기회를 놓칠세라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시댁으로부터 받을 때 그 땅값이 1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였는데 어느새 많이 올라 8에서 9억가량 된다더군요.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준 땅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서류 처리했고 살고 있는 집은 바로 전세를 빼기가 어려워 일단 두기로 했죠. 며느리와 큰아들도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마침 교통 좋은 자리에 8억 정도 되는 34평 금매 아파트가 나왔다며 저에게 사고 싶다고 연락하더군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만 계약하면 모든 게 끝이었죠. 큰아들은 그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남편 명의로 하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그 과정에서 마찰이 좀 있었는지 부부싸움을 했다더군요. 저는 혹시 모를 형제간 재산 싸움을 위해서라도 이건 내 명의로 해야 한다고 했죠. 작은 아들이 형 다 주라고 하긴 했지만 유산 상속의 권리가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건데 이렇게 해야 당신에게도 책임이 더 지워지는 거야. 이 집 팔게 되면 당연히 도련님한테 반 나눠드리지. 하지만 아파트 명의는 어머님 부양 책임에 관한 이야기라고. 라고 하며 아파트 명의가 큰아들로 되어야 저한테도 좋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큰아들에게 당당히 부양을 바랄 수 있는 거라나. 그 말도 일리는 있었지만 제가 좋게 이야기하며 일단은 상속 문제도 있으니 제 명의로 매매한 후 천천히 바꿔나가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였지만요. 그렇게 집을 샀죠. 이전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한 달가량 미뤘고요. 저도 차라리 잘 됐다 싶어 합가를 위한 이사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엉엉 울며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계획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 친정언니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네요. 그런데 당장 아이 데리고 갈 데가 없대요. 제가 언니랑 먼저 그 집에서 1년 정도만 살면 안 될까요? 너무 황당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며느리의 언니가 이혼을 하는 건 참 딱한 사정이지만 갑자기 합가를 취소하고 그 집에 친정 식구를 들이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뭐라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더군요. 그래, 사정은 딱하시지만 나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그러면. 어머님은 지금 집 전세 1년 남으셨잖아요. 그때까지만요. 네? 며느리는 그렇게 저에게 사정을 하며 엉엉 울더군요. 일단 아들이랑 통화하고 말해준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착잡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큰아들에게 물어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말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처형, 원래 이혼하려고 했었어. 갑자기 이혼하게 된 게 아니라 지금도 별거 중이셔. 처형, 지금 자기 친정에서 살고 있어. 처가댁 말이야. 이렇게 갑자기 때를 쓸 줄 몰랐네. 자기 언니랑 살아야 된다고 난리야. 나도 지금 와이프랑 그 일로 싸워서 사이 안 좋고. 큰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죠. 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며느리가 똥줄이 타들어갔는지 제 집에 찾아오더군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으며 제게 빌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딱 1년만요. 언니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있게 해줄게요. 어머님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제가 한마디 묻겠다고 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긴장하더군요. 네 친정언니 지금 어디 살고 있니? 네? 아, 언니요? 갑자기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별거 중이라던데 그 말이 맞아? 그리고 지금 친정 들어가 살고 계시고. 제가 이야기하자 며느리가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 말은 지금 친정 부모님이랑 친정언니랑 살고 있다는 건데 네 친정 부모님 지금 어디 살고 계시니? 내가 알기로는 너희 집 사정도 크게 좋지 않다 들었다. 결혼할 때 네가 그랬잖니. 친정 부모님 방 한 칸에 거실 하나 있는 작은 집에서 사신다고. 그래서 혼수 못 해온다며. 그런데 그 집에서 지금 친정 부모님이랑 친정 언니 그리고 네 조카까지 넷이서 사는 거야? 제가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히 묻자 당황한 듯 보이더군요. 솔직히 말하거라. 친정 언니하고만 같이 지내려는 계획이 아니라 네 친정 부모님도 모셔올 생각 아니었니? 혹시 애라도 낳게 되면 애 핑계 대고는 아이가 외할머니를 더 좋아한다. 친정엄마 손길이 편하다. 이러쿵저러쿵 변명 늘어놓지는 않을지 걱정이구나. 네 친정언니 사정이 딱한 건 나도 알겠다. 하지만 나도 불안함을 버릴 수가 없으니 그러면 각서를 쓰도록 하자. 1년 뒤에 내가 이 집 전세 계약이 끝나면 그 집에 들어가는 걸로. 어떠니? 며느리는 나의 말이 상상도 못했던 전개인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각서요? 아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일인데 무슨 각서. 나로서는 어쩔 수 없구나. 잘 생각해보거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차가운 얼굴로 일어나더군요. 그리고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고 큰아들도 부부싸움을 해서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상태라길래 제가 먼저 전화를 해봤습니다. 생각해봤니?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각서는 좀 어이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언니 1년 좀 있게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어머님도 너무 야박하신 것 같아요. 며느리의 야박하다는 말에 저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해서 남편의 유산인 밭까지 팔아 집을 사고 합가를 준비 중이었는데 그 집을 대뜸 친정언니랑 쓰겠다며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며느리이면서 말입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미리 법률 자문을 구했죠. 변호사를 찾아가 미리 조언을 받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말에 그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수했습니다. 그리고 제 밭을 팔아서 집을 마련한 거니 며느리가 이 집을 쓰고 싶다면 저랑도 함께 살아야 법적으로 맞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변호사도 찾아가셨냐고 화를 내더군요. 왜 안 되니? 내가 내 권리 지키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 말 못하고 씩씩거리다 전화를 끊더군요. 그 이후로 큰아들네는 작지 않은 부부싸움을 했다더라고요. 며느리가 제 아들 앞에서 막무가내 제욕을 하고 돈에 돌아버린 노친네, 피도 눈물도 없는 할망구, 그렇게 추하게 늙어서 나중에 리어카 끌고 폐지나 죽을 것이다 등의 막말을 했다길래 제 아들이 이혼을 하자고 한 상태랍니다. 저는 며느리가 그렇게 이중적인 인간이었을 줄 상상도 못했죠. 밥하라, 집 사달라 어쩌고 이야기할 때부터 쎄한 느낌이 들었고, 저도 머지않아 농사를 접긴 접을 생각이라 땅을 내놓아 집을 샀을 때도 만약을 위해 대처해 놓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며느리한테 호되게 당할 뻔했었네요.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이 있었지요. 바로 큰 며느리는 임신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에게 돈 뜯어내기 위해 손주가 생긴 척 거짓말로 연기를 한 거였고, 제가 집을 해주지 않자 유산한 척 한 거였어요. 결국 큰아들은 이혼했어요. 애초부터 제 아들을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들은 몇 달 동안 크게 상심했었지만 사람 보는 눈이 부족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쿨하게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전 며느리는 이혼을 하며 저에게 오만 욕과 악담을 퍼붓더군요. 저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며 그런 성격이니 남편 복이 없어 사별한 거라고요. 그것까지 바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전 며느리가 기겁을 하더군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저에게 찾아와 안 그래도 이혼까지 했는데 빨간 줄까지 긋게 하지 말아달라며 합의를 해달라고 해 합의금 1,000만 원과 다시는 내 큰아들에게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 받은 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현재 제 큰아들과 살고 있는데 시세가 2배로 올랐네요. 그나마 받은 위로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지요. 하지만 그 희생이 무시되거나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 관계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관계는 빨리 끝내는 것이 현명한 것 같고요. 여러분도 단호해야 할 때는 두려워 말고 강단 있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읽는 것보다 작게 읽는 것이 여러모로 낫답니다. 저는 큰아들이 자식 낳기 전에 이혼해서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